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같은 자리에서 제가 ISMS 기반으로 한 실시점 보안 강화로 해가지고 발표를 드렸던 거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형식적인 그 심사에서 실질적인 그 업무 정형수도 방안에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버넌스는 2013년도부터 저희 망분리를 준비했었는데 꽤 오랜 기간이 흘렀죠. 그래서 그 동안에 컨설팅도 받았고 또 최초 당시에는 저희 물리적 망분리로 시작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난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감회도 새롭고 솔직히 정말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상당히 큰 기관 저희가 연세이런 기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 강남 용인까지 강남은 앞으로 이제 좀 진행 예정이긴 합니다만 근데 큰 사업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자랑스럽게 좀 찾아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논리적 방법 쪽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좀 나누고자 이 자리를 찾아뵀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게 되면 망분리 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적, 구성 요소, 사업 추진 개요, 보안 정책과 환경 변화, 그다음에 사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분리는 사전적 그 정의를 보시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내부망과 인터넷이 동시에 접속한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정보나 기밀 또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내부망 이용을 완전히 독립해서 분리된 네트워크 환경을 실현하는 걸 망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사회적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2009년도에 77 디도스 대란 또 11년도에 3.4 디도스 대란부터 시작해서 KBS, YTN 언론사부터 그 은행권까지 상당히 많은 공격들이 계속 있었죠. 이런 거를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그 공공 부분부터 이제 금융 부분, 민간 부분까지 망분리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의료기관이 그러면 망분리를 해야 되느냐? 솔직히 이 부분이 되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공공 영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보호 기본 지침이나 금융 부분의 전자금융 감독 규정, 그다음 민간 부분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의료기관은 솔직히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서 그 밑에 보시게 된 것처럼 매출액 100억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 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확히 의료기관이 아직까지는 명확히 좀 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던 차에 아까 말씀드린 2013년부터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의사분들이시겠죠. 근데 저희가 계속 그 이후부터 좀 해온 게 뭐냐면 그 내부 인터넷에 목을 계속 재왔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사이트를 계속 막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연구 활동을 원내에서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졌어요. 되려 의사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들이 차라리 우리 망분리 할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때다 싶어서 한 게 뭐냐면 모든 사이트는 아니지만 클라우드 사이트, 스트리밍 사이트 열어드리고 거기에 텐지, 인터넷까지 열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약간의 망분리가 저희가 보안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반대로는 또 의사들한테 그 연구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측면에서 저희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의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크게 반발 없이 시작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터넷을 맡게 될 경우에 내부의 그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어떤 사이트 서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제 어디서나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망분리 구성 요소, 망분리 방식을 보시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이든 논리적인 간에 PC가 좀 필요할 테고 망연계 시스템이 필요할 테고 이와 관련된 그 외부 보안 장비들 또 사용자에 대한 보안들 또 네트워크 장비나 스토리지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의료원 구성원의 마음의 준비나 적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세의료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논리적 망분리를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 망분리가 좀 가미됐습니다. 저희가 감히 하이브리드 망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망분리 사전에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팍스를 사용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망분리에서 약간 좀 가상화 기반에서 아무리 속도가 좋아도 그 이미지 같은 거 판독하시는 분들은 드래그 하실 때 보시게 되면 상당히 약간씩 미세한 이제 그
끊김이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논리적으로 하기 어렵다 싶어서 이런 이제 헤비 유저들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를 조치를 해드렸고, 기타 이제 교수님들, 그러니까 현재는 개선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PC 가상화 밑에 보시면 PC 기반 가상화에서 하드웨어 레벨 가상으로 해서 원내 전반을 다 가상화를 시켰고요. 망분리를 시켰고, 그리고 교수님들은 저희가 이제 메인 HS 시스템 자체가 투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서버 기반 가상화로 망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가지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창기 2013년도에 망분리를 준비했을 때, 그리고 컨설팅 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물리적 망분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보시게 되면 뭐 금융권에 대해서 물리적 망분리 강제화가 실시가 됐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물리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재택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에서 논리적 망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허용을 해주기 시작했고, 또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물리적보다는 논리적 강사가 훨씬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가상화 기반 중에서도 가상화가 내부용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인터넷용으로 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금융권들이 현재 지금 논리적 가상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서버 기반 가상화는 저희는 교수실 쪽에는 물리적 PC를 외부망으로 제공을 하고 가상 PC를 내부망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드렸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가상화의 강점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생산성에 대한 부분과 안전한 자료 보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논리적 가상화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원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보안 접속 이런 설정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PC를 들어올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설치만으로도 가상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그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PC 한 대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또 그 중요한 자료들을 또 원내 보관하시다 하드디스크가 날아가서 많이 이제 복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HD 분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가상화 쪽에서 전부 다 커버를 좀 해드리는 걸 했고요. 물리적 PC 한 대보다는 당연히 공간적인 부분들, 좁은 교수실에 PC 한 대만 가지고 모니터 놓고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감안을 좀 해드렸고, 또 기타 물리적 가상화 여러 가지 뭐 KVM 스위치나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역시도 각각 하나하나가 전부 다 관리적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교수실에서 실제로 우리 원내 뭐 HA 시스템을 많이 쓰시냐를 분석해봤습니다. 실제로는 1200명의 교수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병동에 가시기 전에 잠깐 일부분들이 한 1200명 중에서 한 100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우리 원내 HA 시스템을 쓰시고서 라운딩 가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 교수실에서는 원내망을 쓰시질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망분리 설득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원내에서는 또 되려 인터넷을 거의 사용 안 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논리적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CBC 부분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 PC를 원내망으로 쓰고 그다음에 가상 영역을 인터넷 쓰는 부분인데, 뭐 자원 활용 부분에 따라서 VDI는 서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게 되고 CBC는 PC에 있는 그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CPU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상화 서버 기반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PC 기반 가상화는 상당히 도입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부분들, 또 저희가 막상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대부분 원내에 해당 부분 설치 좀 했고요. 네, 화면은 지금 이제 접속하는 화면과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서 그 USB 디스크나 화상 그 PC 카메라를 공유하는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PC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좀 저사양의 PC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PU가 i5 6세대 이상이나 메모리 16기가 이상, 윈도우를 2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자원 할당에 대한 부분하고 하드디스크 영역에 대한 부분은 미리 감안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망분리 사업 추진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저희가 망분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외부 인터넷 접속을 위한 망을 그 내부망에서 분리하는 사업과 또 인터넷이 차단된 진료실 병동, 행정 등 전체 원내 전반에 대해서 PC 그 가상화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을 제공하는 부분, 또 마찬가지로 유선램뿐만 아니라 무선램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마련했고요. 또 이 두 망 간의 스트리밍과 자료 전송을 위한 망역의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그다음에 외부망에 대한 방화벽, 또 PC 보안 환경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뭐 기타 이미지 만드는 작업하고 또 이제 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설치, 에이전트 설치하는 작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이 걸렸고요. 아직까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아직 좀 그 기본 인프라가 안 된 상태로 10월쯤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망 설계 사상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인터넷은 하나의 망으로서 강남, 용인이 전부 다 신촌을 통해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촌은 코렌 10G, 또 강남은 현재 코렌 1G로 나가고 있고 용인 세브란스도 코렌 1G로 해가지고 업무용 인터넷과 그다음에 외부망용 인터넷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구성도를 상세로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좀 돼 있긴 합니다만 가운데 신촌을 기반으로 해서 우측에 용인과 강남 세브란스가 있고요. 자, 일단 교수실 논리적 망분리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PC를 외부망으로 사용하시고 내부 VDI를 통해서 내부망을 사용하시고 이 가상화 서버가 원내에 있어서 이제 그 논리적 가상화로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망에도 기본적인 보안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내형 논리적 망분리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물리적 PC를 내부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인터넷 가상화 PC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10G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우측에 보시면 진료실이 내부망이죠. 내부망 환경에서 원내 HI 시스템 등 기관계 시스템을 사용하시고 그 진료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리적 가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설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진료실 안에서도 대부분 교수님들이 짬짬이 시간 되실 때마다 자기 교수실 PC에 가서 연구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실 PC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VDI를 실행시켜서 원격으로 자기 PC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상 웹호스트라고 얘기하죠.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드렸고, 마찬가지로 그 집에서도 VDI를 통해서 원내 PC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또 그 진료실에서 인터넷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PC 가상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안 정책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학술 사이트, 자료 검색, 스트리밍, 이런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쓰시겠다는 단계를 먼저 제시를 해드렸고, 다만 원내망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강력한 보안 적용을 통해서 기존의 그 교수님들 자리에는 매체 제어나 뭐 DRM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매체 제어도 마찬가지로 내부망에서는 안 돼 있는 분이 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낙 정책을 통해서 내부망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안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내부망을 지키는 걸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필수 보안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런 기본 정책에 따라서 내부망과 외부망 정책에 따라서 각 건물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세 보안 정책을 좀 세웠고요. 또 망연계 자율 시스템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망과 외부망 간에 망연계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실행하게 돼서 뭐 에이전트 방식이나 뭐 그다음에 탐색기를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이 있는데 정책 같은 경우는 외부망에서 내부망에 들어올 때는 승인 없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고,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파일을 반출할 때는 부서장을 통한 승인 후에 반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전송 간에 그 바이러스 검사 및 개인정보 필터링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과 그다음에 그 정보보안팀에 메일로 통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망연계 책도 마찬가지로 뭐 로긴에 대한 부분, 자동 로그아웃 시간, 뭐 바이러스, 그다음에 결제에 대한 부분, 전송에 대한 부분, 허용할 것이 말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가 그 사전에 미리 점검을 좀 다 했고요. 또 그 망연계 시스템 자체 내에서 원본이 저장되는 시간과 로그 파일 저장하는 기간, 뭐 데이터 로그 저장 시간, 뭐 리다이렉션 시간, 뭐 결제자 선택, 결제자를 누구를 할 것에 대한 부분들, 또 에이전트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사전에 미리 그 정책을 통해서 다 완료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필수 사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저희가 그 사전에 미리 망분리 이전에 그 국립암센터를 방문해서 저희도 좀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사전에 이런 그 필수 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좀 정리를 많이 했고, 또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그 스트리밍 프린터 연결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 전혀 얘기를 안 해주다가 도입하고 나니까 좀 알게 됐는데, 각각의 네트워크 프린터에 대해서 IP와 그 다음에 각각의 포트를 다 하나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있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필수 사이트에 대해서는 워낙 필수 사이트 요청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상세하게 필수 사이트 정의를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인데, 그 필수 사이트를 신청하는 부서에 대해서 각각의 정책 이런 해당 그 자가적인 리스트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점검한 후에 신청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술적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해서 그 범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술 검토까지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연계 시스템 쪽에서 고려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업다운 할 때 바이러스 검사나 개인정보 보유 검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은 파일들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1기가짜리 파일 하나 내리거나 올리고자 할 때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이런 부분들 미리 사전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확장자가 가능합니다만 와일드 카드가 아니라 저희가 등록한 확장자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하지 않은 그 파일들은 안 넘어간다는 부분들 미리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프린터 연계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네트워크 프린터 하나와 그 다음에 포트를 시리얼하게 하나씩 다 매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각각의 프린터가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특정 프린터 하나가 만약 IP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사용자가 전부 다 그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일일이 다 등록을 해주다가 나중에 하게 된 게 VDI 시스템 쪽에 그 보안 전용 그 포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M 그 PC 가상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보안 전용 포트가 있어서 해당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연결해주고 있고요. 그 VDI 같은 경우에는 로컬 환경과 동일하게 모든 그 프린터가 연결 다 되고요. 다만 이제 그 PC 가상 같은 경우에는 그 PC에 붙어 있는 프린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망분리 이후에 가장 바뀐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부망에서 메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저는 그 사전에 2년 동안 망분리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링크가 된 부분은 무조건 외부망 나가서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메일 이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필수 사이트의 그 신청이 그 막상 당일날 요청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좀 미리 많은 홍보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교수님들이 대부분 매체 제어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매체 제어가 적용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좀 호소하시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DRM 부분들, DRM이 현재 아직까지 다 설치는 안 돼 있지만 DRM 부분이 외부로 반출하실 때는 항상 이제 문서를 풀어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레터나 화면 보기, 또 안내 메일, 교육자를 상당히 많이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시는 것처럼 뭐 그룹이나 게시판에다가 또 메일을 통해서 뉴스레터, 또 뭐 상당히 많은 매뉴얼, 동영상까지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용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도 역시 사용자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당장 망분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전화가 빗발을 칩니다, 진짜로. 그래서 망분리한 거 모르시냐면 홍보를 그렇게 많이 보내시면 불구하고 망분리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당장 바로 지금 그 진료에 대한 어떻게 하냐, 당장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지나가면 저희가 이제 건물별로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이제는 다 적응하셔가지고 전혀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꼭 저희 사례뿐만은 아니고 이제 암센터 것도 같이 제가 갖고 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픈 당일날 상당히 많은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고요.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또 뭐 가상환경에 내부망을 가상환경으로 쓰시게 될 경우에 좀 이런 오작동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저 아침에 이제 가상화를 켜게 되면 특히 V대 같은 경우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현재 잘 가동하고 있고요. 또 뭐 인터넷 가상화망에서 그 운영이 불가능한 앱이 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크게 문제 없었고 한번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필수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또 역시나 교수님들 중에서 뭐 이제 AI 분석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불만 잠재워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직까지 저희가 모르는 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체제를 찾는 부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의료기관이 망분리를 꼭 해야 된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저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1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뭐 나름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6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떤 장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료가 강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지만 실제로 지나와서 보니 뭐 별거 아니었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다만 필수 사이트의 정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내부망 자체가 외부망으로 빠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원다망에 물려있는 뭐 CCTV망이나 정맥인식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외부망으로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사전에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제일 2013년도와 지금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을 막았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막아도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스마트폰으로 다 많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망분리 어렵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망분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부분들,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 3분의 1 비용으로 저희가 했으니까요. 또 상당히 참 잘 쓰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망분리 했으면 이제 끝난 것인가, 외부망과 단절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희가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게 1단계 망분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보완의 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또 2단계, 3단계 망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